폭우가 쏟아지는 날, 빗물에 흠뻑 젖은 낡은 우비를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녹슨 구루마, 그 위에는 젖은 시래기 한 단, 그리고 검은 비닐봉지 안에는 28만 원. 은행 직원은 장갑을 끼고 그 돈을 세균덩어리라 불렀어요. 지점장은 구루마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사람들은 코를 막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런 시래기만도 못한 놈아. 그리고 5분 뒤 은행이 무너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청담동 시래기 할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서울 청담동의 어느 골목,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굵은 비가 아스팔트를 세게 두드렸고 도로 위 차량들은 속도를 줄였습니다. 우산을 쓴 사람들조차 어깨를 움츠리며 처마 밑, 편의점 앞, 버스 정류장,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 빗속 한가운데 한 할머니가 천천히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70줄이 넘어 보였습니다. 허리는 살짝 굽어 있었고 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몸에 걸친 건 낡은 비닐 우비 하나. 군데군데 찢어진 틈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었고 우비 안쪽 옷은 이미 흠뻑 젖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손으로 녹이 쓴 조그만 구루마를 끌고 있었습니다. 철제 바퀴는 물에 젖은 도로를 끌리며 기익기익 낡은 소리를 냈어요. 구루마 위에는 오늘 하루의 흔적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젖은 박스 더미, 찌그러진 캔들, 빈 병들, 그리고 그 위에 얹혀 있는 검은 비닐 봉투, 봉투 밖으로 비에 젖은 시래기단이 삐죽 나와 있습니다. 시래기는 이미 비에 흠뻑 젖어 노란 물이 우러나고 있었어요. 구루마가 흔들릴 때마다 그 국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구루마 손잡이를 꽉 쥐고 도로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손등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어요. 마디마디가 굵게 부어 있었고 손톱 사이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구루마 손잡이와 함께 검은 비닐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28만 원, 동전과 지폐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루에 1,000원, 2,000원, 그렇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손이 시리고 발이 얼어도, 빗속에서도 더위 속에서도 하루하루 모아온 돈, 할머니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꼭 만들어줘야지. 그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 대한은행 청담동 지점. 유리로 된 자동문 너머로 전혀 다른 세상이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밝고 깨끗한 공간. 대리석 바닥은 흠집 하나 없이 반짝였고 은은한 향기가 공기 속에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차분하게 앉아 있었고 직원들은 정중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유리문에 비춰봤습니다. 젖은 우비, 구루마, 젖은 시래기,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아. 혼잣말처럼 작게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위잉. 그 순간 은행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철제 바퀴 소리가 대리석 위에 울렸습니다. 기익.
단 한 번의 소리였지만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앞에 앉아있던 고객, 창구 직원, 경비까지 모두 동시에 모두가 인상을 쓰고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더 숙일 뿐이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마다 구루마에서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뚝, 뚝, 뚝. 할머니는 번호표를 뽑아들고 숨이 찬지 허리를 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거기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40대 중반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명품 넥타이를 하고 조명을 받은 넥타이 핀이 반짝거렸습니다. 대한은행 청담동 지점 지점장 최동현. 강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장인의 모습이었지만 그 표정에는 허영심과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서부터 걸어오고 있었어요.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죠. 그의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딱딱 울렸습니다. 할머니 앞에 멈춰 서서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의 눈썹이 더 깊게 구겨졌습니다. 어이, 거기 할머니, 여기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여기 폐지 없으니까 얼른 나가세요, 네? 할머니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여긴 은행이잖아요. 네, 은행 맞습니다. 근데 아무나 들어오는 데 아닙니다. 여기 폐지 없으니까 얼른 나가세요, 네. 그 말에 주변 공기가 조금 더 차가워졌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비가 와서. 비가 온다고 아무데나 들어오면 어떡해요? 냄새나는 구루마까지 끌고. 아니, 이 동네에도 이런 노숙자가 사나? 그의 시선이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바닥 젖은 거. 고객님들 불편하시게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조금 떨렸습니다. 최동현은 경비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경비. 이때 청원경찰 박준호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20대 초반의 선한 눈빛을 가진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예, 지점장님. 구루마 밖에 내다 놓고 여기 바닥 다 닦아 알았지? 그러고는 급한 일이 있는 듯 지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일단 구루마는 이곳에 두시고요. 준호는 대걸레를 들고 와 할머니 뒤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준호가 그 자리를 닦았습니다. 또 한 발, 또 닦았습니다. 그때 은행 자동문이 열리며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나타난 최동현 지점장은 그 남자를 향해 굽신굽신 몸을 숙였습니다. 이 회장님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말하며 VIP실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살짝 변했습니다. 아주 잠깐.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창구를 향해 엉거주춤 걸어갔습니다. 젖은 우비 때문에 걸음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28만 원이 마치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은행 로비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할머니가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은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젖은 우비에서 물방울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툭툭툭. 할머니, 김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창구 위에 검은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봉지 안에서는 젖은 지폐와 동전이 서로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하얀 피부에 세련된 단발머리, 20대 중반의 창구 직원 서윤아. 서윤아는 그 봉지를 내려다보며 눈살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이내 표정을 고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미소를 짓고 있지만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다시 검은 비닐봉지를 조금 더 서윤아의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서윤아는 네일 전문샵에서 손질한 깨끗하고 반질거리는 손톱으로 봉지를 만지든가 싶으니 천천히 서랍에서 라텍스 장갑을 꺼냈습니다. 마치 오염된 물건을 다루듯 유나는 장갑 낀 손끝으로 비닐봉지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이게 뭔가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복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주 통장 하나 만들어주려고요. 유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웃음이라기보다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봉지를 살짝 열어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하냄새 뭐예요, 이거? 그러더니 책상 서랍에서 소독제를 꺼내 책상과 허공에 막 뿌려댔습니다. 복수는 그 모든 시선을 그대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소독제를 신경질적으로 서랍에 집어넣고 할머니가 건넨 돈을 만지는가 싶더니 봉지를 탁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거요, 안 됩니다. 복순의 손이 살짝 멈췄습니다. 왜요? 유나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턱을 살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다 젖어 있어서 세다가 찢어지겠어요. 죄송하지만 말려서 다시 오세요. 그 순간 로비 공기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복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비에 젖었을 뿐이지 깨끗한 거예요. 아니요. 유나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이 상태로는 처리 못해요. 다른 은행 가세요. 말하며 할머니의 검은 봉투를 툭 쳐서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 검은 봉투가 창구에서 떨어졌습니다. 땡그랑 동전과 지폐들이 대리석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와르르르 할머니가 놀라며 은행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집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1,000원씩, 2,000원씩 소중하게 모은 돈들이 차디찬 대리석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움직임은 느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청원경찰 박준호였습니다. 동전을 줍고 있는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제가 주워드릴게요. 의자에 앉아 계세요. 그는 재빨리 다가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동전부터 집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은행 안이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유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그 쓰레기랑 할머니 밖으로 내보내요. 준호는 일어나 창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고객님이 맡기러 오신 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로비 끝까지 닿았습니다. 고객님, 통장 개설 도와주세요. 그는 손바닥 위 동전을 조용히 움켜쥐었습니다. 순간 고객석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코를 막고 있던 사람도 손을 내렸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지금 선 넘으신 거예요. 하지만 준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말에 로비 공기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점장 최동현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상황을 훑어보더니 바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또 당신이야? 아직도 안 갔어? 복순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최동현은 크게 소리치더니 아이 진짜 짱증나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할머니의 구루마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구루마 위의 시래기, 폐지, 병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쾅!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우리 손주 시래기 된장국 끓여주려고 할머니가 힘없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흩어진 시래기를 줍기 위해 몸을 천천히 움직였어요. 지점장은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넌 뭐야? 누가 나서래?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하나 더 주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야, 내 말 안 들려? 준호는 겁이 나는 듯 보였지만 동전을 줍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 내가 쓰레기 치우라고 했지. 누가 주우라고 했어? 지점장은 준호의 머리통을 갈겼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시선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지는가 싶더니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놈아. 손에 들고 있던 시래기를 지점장의 뺨을 향해 정확하게 날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시래기만도 못한 놈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은행 안에 울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지점장의 얼굴과 양복에 시래기가 흩어지고 머리부터 어깨까지 시래기 국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점장은 아악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향해 소리쳤어요. 경비, 뭐 하는 거야? 빨리 경찰 불러. 내가 오늘 이 할망구 콩밥 먹게 해줄 테니. 할머니는 지점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조금 전까지의 눈빛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조용하지만 깊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정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로비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할머니의 손이 천천히 주머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행 로비는 숨이 막힐 듯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웃음과 수군거림으로 가득하던 공간이 이제는 누군가 숨을 크게 쉬는 소리조차 거슬릴 만큼 정적에 잠겨 있었어요. 할머니가 주머니 속에서 꺼내어 든 것은 최신형 스마트폰, 할머니의 구루마와 폐지, 초라한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어요. 그걸 본 순간 지점장 최동현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뭐야 저건 또. 그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은 개나 소나 다 하나씩 들고 다니네.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화면을 켰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익숙한 듯 번호를 눌렀습니다. 짧은 번호, 단축키였습니다. 뚜루루,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가 울리기 전에 네, 말씀하십시오.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피커 버튼을 눌렀습니다. 볼륨을 최대로 크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은행 안을 가득 채우는 휴대폰 속 목소리. 회장님, 연결되었습니다. 들리십니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뭐? 복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느리고 낮고 그리고 명령하듯 단단했습니다. 서 변호사. 네, 회장님. 지금 12층 사무실에 있지? 예, 맞습니다. 짧은 침묵 뒤에 대한은행에서 내 돈 900억 당장 인출해. 서류 챙겨서 내려와. 5분 준다. 로비의 시계 초침 소리가 갑자기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틱, 틱, 틱. 복순의 눈이 지점장을 향했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확실하게 들렸습니다. 지점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입은 살짝 벌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 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하, 900억? 900원을 잘못 말하신 듯한데요? 그 웃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야, 이거 뭐야? 몰카야? 치매 걸린 할망구가 별짓을 다하고 자빠졌네. 직원 몇 명이 눈치를 보며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크게 웃지 못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상황이 웃기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점장은 다시 비웃었어요. 회장님? 어느 동네 회장님이신데요? 고객석에서 작게 키득거리는 소리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복수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틱, 틱, 틱. 준호는 할머니 곁으로 가서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준호를 바라볼 때만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가 이내 굳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2분, 3분,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긴장감이 로비를 조여왔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만지작거렸고 누군가는 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고객들도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곧 일어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점장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됐다. 경찰 부른다. 그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4분입니다. 지점장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엘리베이터 도착음. 띵! 모든 시선이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스르르륵. 그 짧은 소리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검은 구두.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빠르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 뒤로 2명, 3명, 연이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쁜 듯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죠. 마치 급하게 뛰어내려온 사람들처럼. 지점장의 눈이 서서히 커졌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
남자가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시선이 한 곳에 꽂혔습니다. 할머니. 그를 본 순간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뛰다시피 다가왔습니다. 탁탁탁. 구두 소리가 로비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앞에 멈췄습니다. 단 1초, 그 짧은 정적 뒤에 허리가 꺾였습니다. 완벽한 90도. 회장님. 순간 은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숨 쉬는 것도 잊은 듯한 순간 지점장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졌습니다. 툭.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오직 한 사람, 할머니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최동현의 시야가 순간 흐릿해졌습니다.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비.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앞에 있는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깔끔한 정장, 정돈된 머리, 하지만 숨이 가쁜 상태.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딱 봐도 급하게 뛰어내려온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저 할머니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꺾고 있었습니다. 최동현은 입이 벌어진 채 굳어 있었어요. 회장님? 그는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최동현이 남자를 향해 물었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 박준혁 변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동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차갑고 건조하고 감정이라고는 단 한 점도 없는 눈. 못 들으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은행 안구석까지 또렷하게 퍼졌습니다. 회장님이라고 했습니다. 서윤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 할머니가 회장이라고? 최동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말도 안 돼. 그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이런 연극 여기서 통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때 할머니, 아니, 이제 더 이상 할머니라 부를 수 없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연극?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 연극 맞지. 한 걸음, 탁. 대리석 위에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내가 한번 해본 거야. 사람들이 진짜 나를 모르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창구 직원들, 고객들, 그리고 최동현 지점장. 결과는 짧은 침묵. 참 잘 봤다. 그 순간 최동현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대한은행 행장이 은행 안으로 급하게 뛰어들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은행장님께 미리 연락드렸습니다. 은행장이 뛰어오며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회장님, 여기까지 어쩐 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찾아뵈었을 텐데요. 도대체 어찌된 일이야? 최 지점장. 은행장이 손을 들어 그녀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은 청담 골드플라자 빌딩, 청담 리버타워, 그리고 이 건물. 잠깐의 정적. 이 청담 대한은행이 입점해 있는 청담 센트럴 타워의 실소유주이신
최동현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김복순 회장님이십니다.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 김복순? 최동현의 입에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이름. 부동산 업계에서 전설처럼 떠도는 이름. 그 김복순 회장.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순간 최동현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털썩? 그는 그대로 대리석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이 행장, 내 돈 900억 바로 인출해. 네. 회장님, 이렇게 갑자기. 회장님, 한 번만 다시 재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행장, 이건 사람 제대로 쓰지 못한 벌이야. 은행장의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지점장과 서윤아를 노려봤습니다. 회장님, 최동현 지점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온몸이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금방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김복순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몰랐으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 질문. 최동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몰랐으면 사람을 바닥 보듯 대해도 되고, 몰랐으면 손주 적금 들러온 사람을 쫓아내도 되고, 몰랐으면 돈을 쓰레기라고 해도 되는 거야? 한 문장이 망치처럼 내려꽂혔습니다. 최동현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쿵. 그는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김복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서윤아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지? 서윤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까 뭐라고 했냐고 물었어. 서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럽다고 말려서 다시 오라고. 김복순이 물었습니다. 내 돈이? 그때 서윤아가 창구에서 나와 김복순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으로 털썩 무릎을 꿇으며 흐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김복순이 몸을 숙였습니다. 서윤아의 눈높이에 맞춰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돈은 손주 녀석한테 돈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려고 3달 동안 폐지 주어서 모은 돈이야. 내일 손주 생일에 선물로 주려고 통장 좀 만들려고 했더니 내 돈은 더러운 게 아니야. 더러운 건 그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걸 그렇게 보는 네 눈이야. 서윤아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김복순이 돌아섰습니다. 박 변호사. 예, 회장님. 계약서. 서류가 건네졌습니다. 김복순은 천천히 넘겼습니다. 사각사각. 종이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여기. 손가락이 한 줄을 짚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지점장 최동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나가. 예. 퇴거. 그 단어가 은행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7년입니다. 그동안 낸 임대료만 해도. 알아. 김복순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야. 내 건물에서 장사하면서 사람을 그렇게 대해? 금요일까지. 최동현과 서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은행 안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최동현은 바닥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윤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복순이 뒤돌아 은행 출구 쪽을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김복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 사람 앞에서 청원경찰 박준호. 그는 여전히 동전을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김복순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박준호입니다. 아까 왜 그랬어? 예. 왜 주웠냐고. 잠깐의 침묵.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라서요. 김복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직장을 잘릴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요. 누가 가르쳤나? 배워서가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짧은 정적. 김복순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 그게 맞지.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15층으로 출근해. 예. 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 수행비서 자리 하나 비었어. 준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준호가 놀라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김복순이 말했습니다. 몰라도 돼.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배우면 되니까. 배우지 않고도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이니 배우면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겠지. 그녀의 손이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야. 준호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복순이 은행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무너진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웃고 있는 한 사람, 박준호. 김복순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비 오는 날엔 사람 구경이 제일 재밌지. 문이 열렸습니다. 은행 앞에 롤스로이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서 대기하던 비서가 우산을 펼쳤습니다. 김복순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문이 닫히고 창문이 열리며 장비서 구루마 챙겨. 다음 날 회장의 집에서 파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8살 손녀의 생일 파티. 정원 한가운데 구루마가 놓여져 있습니다. 회장이 손녀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28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손녀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올해 할머니가 주는 생일 선물이다. 이 돈은 말이다. 할머니가 3달 동안 길에 버려져 있는 귀한 돈들을 하나하나 주워서 모은 거야. 종이박스, 빈병, 신문지, 이런 작은 것들을 힘들게 노력하며 하나하나 모아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야. 항상 아끼고 노력하고 친구들한테 잘 대해주고 착한 일 많이 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대할 수 있어? 나는 절대 저러지 않을 텐데.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비가 쏟아지는 날, 낡은 우비를 입고 녹슨 구루마를 끌며 젖은 시래기를 얹은 할머니가 내 옆에 앉았을 때 당신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때로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옷차림으로, 냄새로, 직업으로, 나이로.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최동현 지점장은 7년 동안 자신의 건물주를 보고도 몰랐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반면 박준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 할머니가 회장인지도 자신의 삶이 바뀔 것인지도 그는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단 하나의 행동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결코 나중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이 순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런 이득이 없을 때, 그때 드러나는 것이 진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비에 젖은 할머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라해 보이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드렸으면 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자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용기 있게 하자는 것.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이런 감동 사연을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